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턱이 닳도록 손님이 넘쳐나도 정작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허허,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요? 아니요. 이건 지금도, 그리고 아주 오래전 조선 땅에서도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권세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지, 오늘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땅에 김정승이라 불리는 이가 살았습니다. 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길 가던 까마귀도 김정승지 기와지붕 위는 피해 간다는 말이 돌 정도였지요. 대문 앞은 새벽 딸기 울기도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선물 꾸러미와 아첨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비단에 싼 인삼이며 남해에서 올라온 전복이며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캐어온 산삼이며 그 귀한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승 마당 한쪽에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김정승만큼이나 귀한 대접을 받는 존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정승이 애지중지 키우는 하얀 개 백구였습니다. 이 백구로 말할 것 같으면 일반 백성은 평생 구경도 못할 최고급 비단, 방석 위에서 잠을 자고 산의 진미를 제 밥그릇에 담아 먹었지요. 정승의 권세에 줄을 대고 싶어 하는 자들은 이제 정승뿐만 아니라 이 개에게까지 허리를 구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백구 장군님, 오늘도 털빛이 고우십니다. 이것 보시오. 내가 남도에서 아주 귀한 고기 간을 구해왔으니 백구 장군께 바치시게. 아첨꾼 박대감은 하루라도 백구의 등을 한 번 쓰다듬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고, 최 부자는 백구가 자기 손을 핥아 주는 날이면 그날을 가장 행복한 날로 여겼습니다. 정작 굶주린 백성들은 정승의 대문 밖에서 쓰러져 가는데 집 안에서는 개 한 마리를 두고 대감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기이한 풍경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담 너머 낡은 초가집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선비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가난하지만 글 한자 한자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그였습니다. 그는 이웃집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백성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저려왔지요.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쉽게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권세 앞에서 곧은 말을 했다가는 이슬처럼 사라진 선비들을 그는 너무도 많이 보아온 터였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처음으로 한양 골목을 훑고 지나가던 날, 정승집 안채에서 정천벽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구가, 우리 백구가 눈을 감았어. 김정승은 비단, 방석 위에 조용히 누워 숨을 거둔 백구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당대의 권력자가 개 한 마리를 두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으니 이 소문은 날개가 돋친 듯 단양 바닥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아첨꾼들이 하나둘 정승집 대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대감은 상복처럼 흰 두루마기를 꺼내 입고 달려왔습니다.
최 부자는 눈물을 닦겠다며 흰 손수건을 손에 쥐고 허겁지겁 나타났습니다. 정승집 청지기에게 밉보이지 않으려 항상 조심하던 홍참봉은 가장 먼저 마당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백구 장군, 어찌 이리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십니까? 소인이 더 정성껏 모시지 못한 탓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어떤 자는 눈물을 삼키며 제문을 낭독했고 어떤 자는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심지어 멀리 충청도에서 올라온 어느 현감은 백구를 위한 제수 음식을 정성스럽게 장만해 왔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마당에는 향 연기가 피어올랐고 곡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 선비는 담장 안을 기웃거리다가 그만 고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눈길도 안 주더니 죽은 개 앞에서는 저리도 정성이구나. 대체 저 눈물이 개를 향한 것이냐, 아니면 저 비단 방석 위의 권세를 향한 것이냐. 백구는 정원 한쪽 양지 바른 곳에 묻혔습니다. 비석까지 세워진 그 어떤 가난한 백성의 무덤보다도 화려한 자리였습니다. 백구가 묻힌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정승집 정원 한쪽 작은 봉분 위에 흰 꽃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사람이 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더니 사흘째 되는 날엔 이른 아침부터 줄이 생겼습니다. 백구의 무덤 앞이 한양 그 어느 권문세가의 사당보다 더 북적이게 된 것입니다. 박 대감은 매일 아침 출근하듯 들러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최 부자는 개의 무덤에 바치는 제물로 쓰겠다며 비싼 음식들을 날마다 정성스럽게 바쳤습니다. 어떤 이는 백구의 생전 모습을 그린 초상화를 직접 그려와 봉헌했고 어떤 이는 백구를 기리는 시를 지어 낭독하기까지 했습니다. 백구여, 그대의 희고 고운 자태는 눈송이처럼 맑았으니 부디 저승에서도 영화를 누리소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정승은 날마다 백구의 무덤을 찾아오는 이들을 보며 급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 나누어 슬퍼해 주니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는 무덤을 찾는 이들에게 더욱 환한 얼굴을 보여주었고 그 환한 얼굴 하나를 얻으려는 자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담장 너머 이 선비는 그 광경을 보며 붓을 들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그는 천천히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니 문전성시요. 정승이 죽으면 파리만 날리리라. 그는 쓰다가 멈추었습니다. 그 글귀를 차마 대문 밖에 내걸 용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담이 결국 사실이 될 것임을 그는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인심이란 본디 권세를 따라 흐르는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마른 땅에는 단 한 방울도 고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세월은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새벽 이슬처럼 조용히 스며들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김정승의 권세가 기울기 시작한 것은 백구가 죽고 나서 2해가 지난 봄이었습니다.
임금의 총애가 새로운 인물에게 기울었고 조정에서 그의 자리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에게 권세의 자락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눈치 빠른 자들은 이미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박 대감의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이틀에 한 번 오던 것이 사흘에 한 번이 되었고, 이윽고 닷새가 지나도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홍참봉은 먼 길 여행을 떠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김정승의 대문 앞에 선물 구러미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화원 가득 피어나던 꽃들도 점점 관리가 소홀해졌습니다. 집 안에는 부산스럽던 발소리 대신 적막한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정승은 처음엔 그것을 계절 탓이라 여겼습니다. 봄이 바쁜 계절이라 사람들이 잠시 발길을 끄는 것이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꽃이 지고 여름이 오고 낙엽이 지기 시작해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선비는 지는 해가 정승집 기와지붕 위로 붉게 물드는 것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권세란 저 노을과 같아서 가장 화려하게 타오를 때가 이미 지고 있는 중임을 모르는 법이지. 권세가 완전히 꺼진 것은 그로부터 한 해가 더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물러난 김정승은 이제 그저 한양의 늙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벼슬도 없고 임금의 총애도 없고 사람들이 기웃거릴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대문 앞은 텅 비었습니다. 예전엔 새벽부터 수십 명이 줄을 서던 그 자리에 이제는 찬바람만 쓸쓸히 지나갔습니다. 박 대감은 이미 새로운 권세가의 집 마당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정승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홍참봉은 길에서 정승과 마주쳐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승의 부인은 쓸쓸히 빈 마당을 쓸었습니다. 예전에 잔뜩 쌓여있던 선물 구러미가 있던 자리엔 낙엽만 뒹굴었습니다. 아직 집 안에는 먹을 것이 있었고 추위를 막을 델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린 것은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그 빈자리였습니다. 정승은 마루에 앉아 텅 빈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문득 백구의 무덤 앞에 줄을 서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이었는지, 그 절이 진심이었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지요. 이 선비가 처음으로 정승집 대문을 두드린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손에는 주먹밥 몇 개를 쌓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승날이 이 선비 이 아무개라 하옵니다. 형편없는 음식이오나 함께 드십시다. 정승은 그 소박한 보자기 앞에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날이 서운하십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이 이 선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루 위에 나란히 앉아 주먹밥을 나누어 먹으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정승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답했습니다. 서운하다 해야 하나, 허망하다 해야 하나, 모르겠네.
이 선비가 말했습니다. 나리, 소인이 오래전부터 이 담 너머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백구가 살아있을 적에 그 무덤 앞에서 통곡하던 자들이 정말로 개를 슬퍼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정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선비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슬퍼한 것은 개가 아니었습니다. 나리의 눈에 들기 위한 것이었지요. 개가 죽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였습니다. 나리께서 슬픔에 잠긴 그 틈새로 파고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리, 소인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나리의 대문 밖에서 굶주리던 그 사람들을 나리께서는 기억하십니까? 백구보다 못한 대접을 받던 그 사람들을. 정승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선비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었습니다. 원망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리, 남은 날에는 진짜 사람을 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권세 있을 때 찾아온 이들이 아니라 권세 없어도 곁에 있을 이들을요. 그 겨울을 넘기고 이듬해 봄꽃이 막 피어나려 하던 어느 날 새벽, 김정승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인이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고, 이 선비가 어두운 방 한쪽에서 낮게 독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소식은 한양 바닥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 대감은 마침 먼 길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몸이 편찮다고 했습니다. 홍참봉은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백구의 무덤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제문을 낭독하던 그 수십 명의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리던 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드넓은 정승집 마당에는 봄바람만 불었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마당 한쪽을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선물꾸러미로 가득했던 자리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인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선비는 혼자 염을 챙기고 혼자 관을 마련하고 가난하지만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노파 하나, 예전에 정승집에서 일을 돕다 쫓겨난 적이 있는 그 노파가 조용히 마당 한쪽에 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먼 산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진심 어린 애도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선비는 그해 여름 낡은 종이 위에 붓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담 너머에서 중얼거렸던 그 글귀를 이번에는 또렷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니 문전성시요. 정승이 죽으니 파리만 난리네. 그는 붓을 놓고 한동안 그 글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김정승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만 몰려들고 권세가 사라지면 흔적도 없이 떠나가는 사람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권세를 보지 말고 권세가 없어도 곁에 남아줄 사람인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선비도 늙고 그 제자들도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져 마침내 속담이 되었습니다. 권세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1000명이라도 어려울 때 조용히 주먹밥 하나 내미는 사람 하나만 못합니다. 그 진심 하나가 1000명의 아첨보다 무겁습니다. 살면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이선비는 생각했습니다. 봄날은 다시 왔습니다. 정승집 담장 너머 작은 초가집 마당에는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가난하지만 곧게 권세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온 이선비의 봄처럼 소박하지만 오래도록 향기로운 꽃이었습니다.